박사님, 변비 환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만성적으로 힘들어하시고 계속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변비는 어떤 원인으로 주로 비롯되는 경우가 많죠? 일단 장의 운동이 활발하지 않으면 당연히 변이 안 나갈 것 같고 그거 외에도 뭐 장내 균총이 안 좋아서 변이 잘 안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내 균총이 안 좋다는 것은 우리 몸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있는데 유해균이 높아지면 장내에 가스도 많이 차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제대로 수축되는 것보다는 약간 경련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수축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 또 아니면 섬유질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설탕류라든지 고탄수화물류만 섭취를 한다면 그 자체가 변이 팽창하지도 않고 건조해지기 쉬울 것 같고, 네. 또 그거 외에는 저는 잘 모르겠긴 한데 속에 열이 많은 사람들도 사실은 그 열에 의해서 수분이 농축되고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변이 건조해지면서 오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네. 변비는 체질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가장 흔한 경우가 동양의학적으로는 하초 부신의 기능이 허약하게 타고난 사람, 네. 예를 들어 신장의 부신이 호르몬 기관이잖아요. 이게 선천적으로 허약하게 타고난 사람은 배꼽 이하의 운동 능력이 좀 떨어져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평소 때는 상체는 좀 열이 있고 하체는 허약하기 때문에 장이 잘 안 움직여요. 네네. 이 경우가 젊었을 때는 안 나타나다가 나이가 들어서 원래 전체적으로 부신의 기능이 떨어질 때, 원래 타고난 체질의 부신의 기능이 떨어지면 하체 기능이 더 떨어지면서 변비가 오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런 경우가 대부분 어르신들이 만성적으로 이제 나이 들면서 변비가 생기는 경우가 그렇고, 또 여자들의 경우에서도 부신이 허약하게 타고난 여성이 만성적으로 변비가 오는 경우도 의외로 많은 거고. 네. 정리를 하자면 신장이나 그 부신 쪽이 안 좋아하면 이 배꼽 아래의 힘을 잘 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로 변비가 생길 수 있다, 체질적으로. 특히 어르신들이나 여성들의 경우에는 그 하초 부신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것만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변비가 올 수 있다. 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심장의 이 펌프력이 아주 약하게 타고나신 분, 예를 들어 맥박 자체가 한 50몇 이렇게 뛰시는 분들은 전체 오장육부의 기능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느리고 약하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정말로 변비가 5일에서 일주일 동안 못 봐. 네. 그런데 별로 불편하지가 않아. 왜냐면 전체적인 오장육부의 기능이 정말 느리기 때문에 그게 불편하지 않다고 하셔요. 심한 경우에는 15일, 20일이 지나도 힘들지가 않으시대. 어르신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이게 젊은 여성분이 그런 경우가 있었었죠. 네. 그런 경우에는 정말로 심장의 수축력을 올려줘서 오장육부 전체가 진동이 됐을 때 그 사람은 체질이 조금 개선되면서 변비를 해결할 수 있겠고, 그리고 간혹 예민한 사람이 예를 들어 내가 좀 신경을 쓰거나 아니면 내가 여행을 가서 이렇게 장소가 달라졌을 때, 그리고 내가 요즘 뭐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많았어, 그랬을 때 변비가 오시는 분들은 그런 경우에는 어떤 부신의 기능이라든지 심장의 기능이 아니라 간에서 담즙을 분비하는 기능, 이게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담즙 분비가 부족해지면 우리 인체의 기름이 대장에서 윤활유 역할을 하지 못하고 따로 돌기 때문에 변 자체가 건조해지고, 그리고 가스도 잘 생기면서 변비가 오는 경우도 많겠고, 아이들도 그래서 예민한 애들이 변비가 오는 경우가 좀 있죠.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열이 많은 체질에서 수분이 열에 의해서 농축되고 건조됨으로써 대변 자체가 굉장히 딱딱하게 굳어져서 변비가 오는 케이스가 있겠고, 네. 그래서 아이들이 만약에 열이 많으면서 예민하다, 그럼 변비가 좀 심한 거죠. 그런 경우에는 열도 좀 식혀 내려줘야 되고, 예민한 체질을 간에 담즙 분비를 시켜서 이 긴장도를 좀 풀어줌으로써 변비를 해결할 수 있겠고.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어서 네. 어렵긴 하네요. 네네. 그래서 신장이나 부신의 문제로 야기되는 변비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심장의 펌프력이 너무 안 좋아서 변비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예민한 성격을 가진 사람에서 생길 수도 있고. 간에서 담즙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기름이 제대로 섞이지 않고, 그리고 가스가 정체되면서 변비가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 수분이 증발되면서 변이 딱딱해져서 변비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해 주신 거죠? 네네. 제일 어려운 경우가 이 담즙병으로, 즉 명치의 오래된 소화불량이라든지 이 긴장으로 인해서 이 명치 주변이 막혀서 상체는 열이 동하고 중초는 막히고 하체가 무력해지면서 오는 변비가 있어요. 근데 이런 변비는
실질적으로 변비만 오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설사가 날 수 있거든요. 중초가 막혀서 하체가 무력해지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 중초에 있는 담적을 풀어내 주어야지만 변비를 고칠 수 있지, 중초의 담적을 놔두고 이 변비를 고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지금 봤을 때 엄청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치료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성적인 변비 환자들한테 병원이라든지 약국에서 해줄 수 있는 치료 방법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아까 원인에서 알 수도 있지만 장의 운동이 안 되니까 장의 운동을 도와주는 자극성 하제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쓰거나 아니면 변이 아까 딱딱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그 수분을 많이 흡수하게 하고 혹은 그 딱딱한 변을 부드럽게 하는, 그렇게 한 3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수분을 흡수하게 하거나 좀 부드럽게 만들거나 아니면 운동을 잘해줘서 이제 변을 나가게 하는 그런 약들을 일반적으로 양약으로 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양약들은 이제 먹을 때 좀 도움을 받고 안 먹으면 다시 변비가 되니까 자주 반복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고, 특히 자극성 하제 같은 경우에는 장 운동을 억지로 촉진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한 알로 되지 않아서 2알, 3알, 나중에 막 10알씩 쓰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면 장 자체의 기능은 더 떨어져가지고 맞아요. 변비가 더 심해지는 케이스도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변비는 이런 변비약을 쓰는 것보다는 체질적으로 좀 개선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말했다시피 부신의 기능을 올려줄 수 있는 이런 제제들은 보통 타극, 그리고 육종용, 토사자 이런 것들이고, 그 하체 윤활을 시켜줄 수 있는 게 도인, 뭐 효노 이런 약들이거든요. 그래서 하체 부신의 기능을 올려주는 약을 써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네. 심장이 허약한 사람은 심장 기능을 굉장히 촉진해주고 이 오장육부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해주는 인삼이라든지 황기, 그 다음에 육개, 그리고 당기라든지 맹문동을 이용해가지고 이 전체적인 오장육부의 기능을 올려주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예민하거나 스트레스를 굉장히 심하게 받는 사람은 간에서 담즙 분비를 시켜주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간을 돕는 당귀 청궁이라든지 담즙 분비를 시켜줄 수 있는 것이 초초향부, 초초효노, 초초봉출 이런 약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약재들을 이용해서 담즙 분비가 원활하게 해주고 이 간을 좀 촉촉하게 해주는 약초들을 쓰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열을 식혀주는 것이 아니라 폐를 촉촉하게 하고 간을 촉촉하게 하고 전체적인 기능을 촉촉하게 해서 열이 있게 올라오는 것을 막아주게 하는 치료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담적의 경우는 담적 자체를 치료해주는 것은 좀 복잡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 이 여기 있는 걸 녹이는 약을 써야 됩니다. 상체에 있는 열은 약간 내려야 됩니다. 하체는 제대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해줘야 합니다. 이런 전체적인 약초들을 이용해 가지고 담적 치료를 해주는 게 변비를 고칠 수 있을 것 같고. 네. 굉장히 어렵긴 하네요. 네, 정리하기 어렵겠죠 이거는. 이거는 정리를 하기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렇다면 이렇게 만성적으로 지금 진짜 문제가 있어서 변비가 생기신 분들 말고 그냥 심하지 않는 변비 환자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가끔만 온다든지 아니면 네네. 내가 어떤 상황에서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평소 때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됩니까? 이런 거.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가. 변비에는 어떤 생활 습관을 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는 게 있잖아요. 일반적으로는 물을 많이 마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거나 네. 뭐 섬유소를 섭취하든지 섬유소를 먹으면 변의 용량이 이렇게 늘어나고 변이 부드러워지면서 변을 볼 수 있죠. 네. 아니면 유산균. 저는 이 3개를 가장 강조하는 것 같아요. 네, 유산균을 쓰면 그 자체로 변의 용량이 늘어나기도 하고 장내에 제대로 된 발효가 이루어지면서 장 운동이 좀 편안하게 될 수 있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정말 신경 써야 되는 게 하초 부신의 기능을 올릴 수 있는 요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운동을 굉장히 활기차게 해줄 것. 특히 심장이 제대로 펌프질하면서 땀이 이렇게 확 날 수 있을 정도의 운동을 해주면 심장도 움직여서 전체적인 오장육부도 움직이고, 많이 이렇게 걸음으로 인해서 이 하체가 근력이 좋아지면서 하체 자체 순환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거, 운동을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거나 예민해지면 담즙 분비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내가 좀 운동을 좀 한다거나 기분 전환을 해가지고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고, 그리고 잠을 푹 자면 또 이런 긴장하는 게 좀 덜해지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좀 풀어서 없애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규칙적으로 똑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변을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일단 배변을 규칙적으로 하는 거나 생활 습관,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하시고 물 많이 드시고 섬유소 챙겨 드시고 뭐 유산균도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겠네요. 네. 그럼 오늘 양의학적으로 동양의학적으로 만성 변비의 원인도 알아봤고 이거를 어떻게 치료하는지
그리고 심하지 않는 분들은 어떤 것들을 고치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팁이라고 하면 팁일 수 있겠죠. 네. 그런 걸 다 알려주신 거네요. 네네. 변비가 심하지 않은 분들은 이런 생활 습관과 식습관만으로 변비를 도울 수 있겠다. 만약에 변비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동양의학적인 원리로 체질을 개선해서 변비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네. 네. 오늘 저희들의 이야기가 만성적인 변비를 제대로 이해하고 하체와 대장 기능이 근본적으로 좋아져 변비를 완전히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었길 바라며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